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Generative Multimodal Models in Context Learner라고 해서 흔히 M2라는 모델로 알려져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중국 대학교 3개에서 발표가 되었고 CVPR 2024년에 accept되었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에는 작년 12월 20일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논문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선행 연구인 그냥 MU 모델과 간단히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인 MU 모델도 아이클리어 2024에 억셉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은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싱글 모달리티와 멀티 모달리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또 텍스트뿐만이 아닌 이미지와 비디오의 인터리브드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너럴한 멀티모달 LLM입니다. 반면 이뮤2 논문은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거는 동일하지만 일반적인 제너럴한 모델에서 좀 더 나아가서 문맥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인컨텍스트 러닝에 좀 더 중점을 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뮤1은 좀 더 제너럴한 멀티모달 LLM을 위한 사전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논문이고 이뮤2는 인컨텍스트 러닝에 중점을 둔 논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모델의 큰 구조는 거의 동일하고 학습 데이터랑 학습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뮤1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MU 모델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MU1은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토큰을 하나의 멀티모달 인풋 시퀀스로 바꿔서 멀티모달 모델에 넣어주고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인코더로는 에바 클립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이미지 임베딩을 뽑아내고 이후에 커절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텍스트와 동일한 커절 디펜던시 특징이 포함된 이미지 토큰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N개의 이미지 토큰을 텍스트 토큰이랑 연결을 해서 멀티모달 모델인 라마의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아웃풋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학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U는 다양한 형식의 모달리티를 가지는 웹스케일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 텍스트 페어랑 비디오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이 라이언 2 빌리언부터 MMC4가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이고 나머지 두 개가 비디오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파란색 점선을 기준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윗부분 학습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사용하고 이미지 생성 경우에는 L2 리그레션 로스를 사용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후 점선 아랫부분인 디코더 파트는 따로 튜닝을 진행하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인 라이언 코코랑 라이언 에스테틱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디코더의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이때 학습 시에는 이 비주얼 인코더랑 그 다음에 MLLM을 프로즌한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코더 내에서도 VAE 부분은 프로즌한 상태에서 오직 유넷 부분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스테이블 디퓨전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랭귀지 인스트럭션 튜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튜닝은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를 모두 프리즈한 상태에서 이 MLLM의 로라 모듈만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학습에 사용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은 보시는 것과 같이 랭귀지 인스트럭션 데이터, 이미지 텍스트 인스트럭션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포맷은 이 위쪽 부분과 같은데요.
여기서 시스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용한 모달리티에 따라서 랭귀지일 경우랑 그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일 때 각각 다르게 시스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MU1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실험을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고 각 데이터셋이 의미하는 태스크 그리고 매트릭이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는 제로샷 멀티모달 언더스탠딩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이 MU 모델이 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스트럭션 튜닝 버전인 이 MUI가 매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타 표시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로샷이지만 텍스트 샘플은 두 개 주어지는 그런 방식이고 이게 플라밍고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MS 코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능은 제로샷 FID 스코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면 FID가 낮을수록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동일한 MLLM 모델인 GILL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욱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ID 측면에서 이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유니모달 모델보다는 성능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실험 세팅이 거의 유사했던 이 SD 버전 1.5보다 성능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그 MU 모델이 비교적 짧은 그 이터레이션 스텝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퓨샷 이벨리에이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MU 모델은 이미지와 비디오 퀘스천 앤 앤서링 태스크에서 대부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뽀샷 설정에 대해서 VQA 버전 2에 대해서는 58.4 그리고 비주 위즈에서는 41.3의 정확도를 달성해서 각각 플라밍고 모델보다 2.1% 그리고 6.4%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MMVET 벤치마크에서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스트럭션 튜닝 버전인 EMU-I는 대부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포탈은 총 5번의 이벨리에이션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파라미터가 훨씬 많은 라바 65 빌리언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이 레코그니션이랑 널리지, 제너레이션 부분에서 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MU1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할 MU2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사실 큰 구조는 EMU1 모델과 거의 유사하고 사용한 모델의 어떤 사이즈나 종류만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뒤에 나올 학습 과정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이전 MU1과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 1에서 4번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고 5, 6번과 같이 grounded image text 페어랑 랭귀지 only 데이터셋이 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은 총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학습 단계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 여기 보이시는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오직 텍스트 토큰에 대한 캡셔닝 로스만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봤던 MU1 모델과 동일하게 디코더는 따로 학습을 하고 일단 이 점석 윗부분만 다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터리브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이랑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그라운디드 데이터, 랭귀지 올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두 번째 프리트레이닝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앞에서는 인코더 부분을 학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코더 부분을 프로즌한 상태에서
이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랑 MLLM 모델만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때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랑 이미지 리그레션 로스에 대해서 둘 다 학습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에 사용된 파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배치 사이즈가 여러 개인데 이거는 각 데이터셋에 따라 서로 다른 배치 사이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의 경우에는 이전에 MU1과는 달리 이제 디코더를 학습할 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코더에서 나온 어떤 토큰을 다시 디토크나이즈 하는 이런 오토 인코더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뭔가 일부 모델을 프로즌해서 어떤 LLM의 인퍼런스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오토 인코더 구조를 학습하는 것처럼 디코더를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거를 나중에 실험할 때는 그냥 붙여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의 경우는 SDXL 모델로 초기화를 했고, 비디오 생성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2.1 모델로 이니셜라이즈 한 뒤에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ME1과 동일하게 라이언 코코랑 라이언 에스테틱스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했고, 그리고 학습할 때는 보시면 여기 인코더를 프리즈한 상태에서 코더 내에 또 유닛 부분만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버전의 인스트럭션 튜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챗이라고 해서 이뮤 챗이라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버전입니다. 그래서 마치 챗봇처럼 다이얼로그 내에서 멀티모달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러블 비주얼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뮤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텍스트랑 위치 정보 그리고 이미지 이 세 가지를 입력받아서 얘네들을 적절하게 섞거나 조건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는 어떤 특정 텍스트나 객체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는 각 버전에 따라 사용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뮤챗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카데믹 태스크 오리엔티드 데이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 작성할 때 많이 사용했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고요. 다음은 멀티모달 챗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GPT를 사용한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랭귀지 인스트럭션 데이터셋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Grounded Image Text Pair 데이터셋이나 Instruct Pix to Pix 이런 에디팅 테스트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속의 백그라운드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가끔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일부는 샘 모델을 사용해서 그냥 사전에 그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해주었고 이를 통해서 그 결과 총 거의 500만 개 샘플을 학습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각 버전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뮤트 챗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고 오른쪽이 이뮤트 젠을 학습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MU2 베이스 모델의 제로샷과 휴샷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로 옆에 스타 표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텍스트는 제로샷인데 이제 이미지는 투샷으로 예시를 주는 그런 플라밍고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뮤트는 이렇게 샷 수가 많아질수록 즉 보여지는 샘플들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샷만 비교하면 사실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제 거의 16샷 정도는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훨씬 파라미터 수가 많은 플라밍고나
IDEFICS 같은 모델보다 훨씬 더 모든 퓨샤 세팅에 대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MU2 모델이 굉장히 인컨텍스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림은 MU2의 퓨전 능력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피규어인데요. 먼저 첫 번째 행에서 몇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면 모델이 어떤 객체인지를 판단하고 숫자를 동시에 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행 같은 경우는 각각 상황에 맞게 비주얼 프롬프트를 잘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잘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아카데믹 태스크 오리엔티드 벤치마크와 LMM 벤치마크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비주얼 퀘스천 앤 앤서링과 LMM 벤치마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스타 표시는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OKVQA 태스크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좀 큰 폭으로 더 성능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MU2가 좀 더 익스터널한 리얼 월드 널리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셋 벤치마크는 좀 더 익스터널한 널리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U2 챗은 더욱 포괄적인 평가 지표인 이 MMVET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MU2가 멀티모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MU2 챗 모델의 비주얼 그라운딩 캐퍼빌리티를 확인해보기 위한 이 Referring Expression Comprehension 태스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REC 태스크는 어떤 객체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이 주어졌을 때 해당 객체가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런 걸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총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 회색 처리가 된 포그 VLM은 그라운딩 테스트에 특화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나 이 레프 코코 플러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거의 성능이 코그 VLM이랑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MU2 챗이 좀 복잡한 디테일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우수한 지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MU2에 대한 퀄리테이티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다른 모델들과의 오토 인코딩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학습할 때 오토 인코더 구조로 학습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오토 인코딩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드 모델이랑 이전 버전이었던 MU와 비교했을 때 정말 원본과 훨씬 더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성능도 훨씬 더 좋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그림은 MU2 제너레이션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지랑 텍스트 그리고 위치 정보 여기 보이시는 이런 위치 정보 이 세 가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문맥에 맞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제로샷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또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이미지를 또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MU2 제너레이션 모델이 이미지의 어떤 스타일 변경이나 리컨텍슈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이미지 에디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치 정보 줄 때는 어떤 그 좌표값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 화면에 이렇게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줘서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저자들은 클립 VIT 베이스 모델을 통해서 클립 T 스코어를 얻어서 얼마나 생성된 이미지가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잘 따랐는지를 평가를 해줬고, 그리고 클립 VIT 라지 모델을 통해서 이 클립 I 스코어를 얻어서 이미지의 시밀러리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매트릭 모두 값이 클수록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클립 아이스코어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클립 T는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동일한 멀티모달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표는 서브젝트 드리븐 이미지 에디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드림 벤치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각 프롬프트에 대해 총 4가지 이미지를 생성해서 토탈 3,0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로는 다이노, 클립 I, 클립 T를 사용해서 다이노랑 클립 I는 어떤 서브젝트에 대한 피델리티를 측정을 했고 클립 T는 앞서 설명했듯이 텍스트 피델리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다이노랑 클립 아이 매트릭에서 이뮤트 제너레이션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뮤트 제너레이션은 제로샷 설정에서 단 한 번의 이미지 입력만으로도 어떤 서브젝트를 잘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정리하면 MU2 모델은 37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는 제너레이티브 멀티모달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MU2는 다양한 멀티모달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성능과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주고 베이스 모델을 넘어서 각 목적에 맞는 뭐 이뮤트 챗이나 이뮤트 제너레이션 모델을 추가 학습함으로써 멀티모달 언더스탠딩이랑 제너레이션에 대한 능력을 모두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이뮤 1, 2가 나오고 최근에 또 이뮤 3가 나왔는데요. 해당 논문은 올해 9월에 아카이브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U3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이전 1, 2는 뭔가 어떤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잘 모아서 좀 큰 멀티모달 모델로 학습을 했다면 이제 해당 MU3는 그냥 단순화된 이런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을 사용해서 이 이미지랑 비디오랑 텍스트를 토크나이즈해서 다시 디토크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모델은 라마2와 같은 LLM 모델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 따로 어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생성이나 인식 작업 모두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멀티모달 모델 설계의 복잡성을 굉장히 단순화시켰고 또 토큰을 예측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학습할 때도 단순히 그냥 넥스트 토큰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큰을 예측하는 거에만 집중함으로써 훈련이랑 추론 과정에서 어떤 확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는 뭔가 일반적인 멀티모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당 논문을 읽고 참고해서 이전에는 뭔가 대규모 MLLM 모델을 만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좀 더 단순화된 모델 구조를 만들어서 뭔가 가볍고 빠르지만 최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다시 트렌드가 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뭔가 컴퓨테이션 코스트나 메모리 GPU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순하지만 강력한 모델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